미션 365.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 선교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선교에 관심 있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주의 종들 또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됐던 일들이 다시 잘 정리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신학으로 자리를 잡고 저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는 것에는 신학교라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또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제는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또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동시에 우리 미국의 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특별히 미주 장신이라는 신학교,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됐고 또 많은 주의 사역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 장신의 이상명 총장님 우리 이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신학교 총장이라 그러면 참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이신데 네. 이렇게 뵈니까 아주 뭐 그냥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상명 총장님 오늘 그 미주 장신 총장님으로 좀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우선 이 방송은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성도에 그 관계된 선교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네, 네. 한번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분들께 일단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학원을 섬기고 있는 이상명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우리 방송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방송국도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스태프들의 얼굴 속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귀한 방송에 제가 초청받아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자담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우선 또 학교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죠. 네,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 미주장 씨는? 예, 일단은 저희 학교가 총회 이제 직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에서 KPCA라고 그렇게 영어로 우리가 네. 이니셜로 그렇게 부릅니다.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서 해외 20개 지역 노회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오세아니아, 중남미,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번 총회 때 44개 교회가 저희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커버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한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교단의 직영신학교로서 세계의 중심적인 지리적으로 중심적인 로스앤젤레스의 제 학교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껏 그 선교 지향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우리 세계 교회사에 감당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750만 정도의 우리 한인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한인 사회의 중심부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이제는 선교 지향적인 그러한 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파송함으로써 저희 학교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귀한 선교 열정을 가진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파송해서 선교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2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신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BA 과정이 있고 또 MDB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 학교가 그 인가를 받았죠. ABH라고 하는 성서대학교 협의회 지금 정회원이고 신학대학원 협의회라고 하는 ATS에 지금 준회원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저희들은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저희 학교 참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학교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웹사이트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www.ptsa 이니셜이죠. ptsa.edu education의 첫 이니셜입니다. edu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단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단은 어디 통합 측 교단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물론 한국의 예장통합과는 자매교단입니다. 아, 저희 교단이. 네. 그리고 미국 장로교 PCUSA하고도 자매교단인데요. 네. 최근에 동성애 이슈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그러한 그 신학적인 거리감은 있지만 네. 일단은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저희 교단은 이제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입니다. 네.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라고 옛날은 미주 한인 장로회 총회였다가 네. 예, 저희 교단의 그 판도가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어떻게 미주 지역만 커버할 수 있느냐, 이름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해외를 커버하는 교단으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미주에서 해외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장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서울 장신 예, 그쪽을 얘기하는 그 것 틀린 같아서요. 말은 아닌 게 네. 본래 이 교단이 초창기 창립될 때 예장 통합 목사님들이 사실 주축이 되어서 그렇군요. 세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학생들은 초교파로 다 올 수 있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많은 장로교라는 그렇죠. 큰 범위 네. 안에서는 네. 그렇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학부 과정과 또 그 MDB 과정 둘 다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I-20도 발급이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I-20 발급이 되고요. 예. 네.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인가 부분이에요. 네. 인가를 받은 학교냐 받지 않은 학교냐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진학할 때 네. 여기 그 아주 유수한 명문 신학교, 미국 신학교로 진학할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신학교를 선정하시다 나중에 여러 가지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신학교 선정할 때는 이 학교의 신학적 배경과 교단 배경과 또 이 학교가 지금 어떠한 신학교인가, 특히 네.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인가를 꼭 체크하시고 학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상명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는 좀 일찍 총장님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네. 교인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죠. 네. 사실 제가 외관상 좀 젊게 보이는데 나이가 또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죄송한데 지금 네. 이게 화면이 있으면 참 제가 어떻게 좀 네. 설명을 좀 더 잘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조금 젊게 보시는 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 또 감사한데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젊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총장의 위치가 되시면서 이 신학 교육에 특히 이제 미주 환경에서는 신학의 그 한국 환경하고 또 뭐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 미주에서 있게 되는 신학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네.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교육 철학과 신학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영어로 표현하면 원 오브 댐이 아니고 네. 더 세미너리. 네. 다시 말해서 특수화된 그러한 사명을 띤 네. 그런 학교로 존립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저는 선교 지향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중요한 그 비전을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질의 신학 교육입니다. 네. 예, 아주 전통적이고 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맑고 역동적인 신학 교육이에요. 영성 교육이죠. 영성 교육, 스피리추얼리티인데 그것은 미국의 아주 전통적 역사적인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의 네. 영성 교육을 거기에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서와 영성 교육을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죠. 네. 사실 그 한 교회에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이끌어 가야 될 주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네. 분명히 성서적인 또 복음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또 세 번째는 인문학적 교양 교육이에요. 네. 우리 뭐 청취자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상당히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단 한마디 표현한다면 반기독교적 혹은 반복음적 가치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위기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그 악의 무리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자기 교회만 지킨다고 그렇게 교회가 지켜지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안에도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교회가 복음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적 가치를 선양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목회자가 끼어서 지켜보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은 개교회를 넘어서 공교회로 나가서 같이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할 땐 같이 연합해서 이러한 그 움직임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 사회의 어떤 변화를 분명히 맥을 짚으려고 한다면 인문학적 교양교육도 신학교육과 함께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마지막은 Practical Bilingual Education의 실제적인 이중 언어 교육입니다. 네. 미션 필드를 갔다 그 이민 목회 현장에 세워졌는데 영어를 못한다. 참 그것도 큰 핸디캡이죠.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서 그 우리 교우들 또 무리들 회중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제약을 받게 되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목회자 선교사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겠다는 게 제 5번째 비전입니다. 이 5가지 비전은 제가 총장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은 네. 어떻게든 가시화하겠다는 게 제 소망이죠. 네. 이 5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큰 비전은 선교 지향적인 그 신학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미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와서 신학을 교육을 받고 또 주의 군사로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 이 현장에서 이 미주를 바라보시는 또 이 지금 미국의 동향이나 흐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신학교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 아까 언급하신 부분 중에 신학이 좀 신학교의 그 성장이 좀 약간 답보 상태나 퇴보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예. 어떻게 이 미주에서의 그 신학 교육과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그 신학교가 신입생 수가 20%에 40%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고요. 뭐 미국은 예외냐? 아니죠. 미국도 점점 개토화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큰 교단인 그 베프티스트 침례 교단도 최근에 선교 정책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는 이야기인지 좀 어느 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해외도 중요한 선교지지만 이제는 미국이 지금 중요한 선교지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여러 가지 전망들을 이제는 좀 미국으로 돌려서 미국의 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희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하고
신학교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공생 공조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적 환경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도 사실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또 이끄는 사람들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지도자들이 이끌게 되니까 잘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섬겨야 되니까 교회는 신학교를 좀 후원해 주시고 또 그 후원에 힘입어서 신학교는 좋은 하나의 그 복음적인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배출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목적은 공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교수님으로도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총장님이 되셨을 때는 그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분야에서 어려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교 자체가 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미국 안에서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 중에 장단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렵죠. 네.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총장의 역할은 결국 펀드레이징, 네.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 그 프로젝트를 또 띄우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총장의 주된 업무는 바깥에서 후원자를 잘 찾아가지고 네. 학교를 돕도록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야 되죠. 네. 그거 잘못하면 이제 예. 잘리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장점은 뭐냐면 세계의 어떤 격변기, 네. 그 큰 사주의 흐름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거기서 새로운 사상이 삭트고 네. 한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조류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바울 신학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달소입니다. 그렇죠. 탈수스죠. 네. 거기서는 동서 문명이 만나는 곳이고 맞습니다. 헬레니즘과 주대이즘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상적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유럽 지역을 선교화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문화 공간이라는 거죠. 다인종 사회였고 네. 물론 다종교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그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만약 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주 큰 파워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이야기 생각도 해봐요. 한국 교회보다는 이곳이 어렵지만 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적 운동의 방향이 생성될 수 있다. 네. 바로 이 현장이 그런 가능성이 더 있는 곳이다. 네.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바로 그런 다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신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다문화권 다인종 사회에서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 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매일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 다문화권 그렇죠. 다인종 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한인 교회라고 하지만 네. 사실 한인 교회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회 방향도 다문화 다인종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교회 구조로 이제는 탈바꿈해야 안 되겠나. 네. 계속해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 한인들이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다 보니까 한인 교회가 만약 이렇게 운영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그 이민의 문호가 셧다운된다 생각하면 과연 한국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네. 한번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본다면 해답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2세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잘 키웠느냐? 사실 그것도 다우시죠. 의심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인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복음화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인 교회가 짊어질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지만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청빙도 돼서 오시기도 하고 또 뭐 여기서 가시기도 하는데 그 이민 목회도 한국 목회가 특징이 있듯이 이민 목회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민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 더 이미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교류하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계시던 분이 한국 가고 네. 한국 계시던 분이 이곳에 오는 건 좋은데 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도 지금 단일 문화권이 아니거든요. 네.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네. 홍천을 2년 전에 방문했더니만 터미널 같은 데 보면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외국인들이 많죠. 동남아 쪽에 계신 그런 네. 그 아주머니들, 네. 그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 남성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전혀 제가 이해 못하는 네. 언어로 네. 제가 낯선 곳에 온 게 아닌가를 착각할 정도로 그런 낯선 문화 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사회도 지금 다문화권으로 서서히 지금 진입하고 네.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2200년 되면 한국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하버드의 어떤 교수가 이야기를 왜냐하면 네. 저출산율도 있고 네. 또 그 교류도 있고 그렇죠 교두도 있고 네. 많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네.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지탱될 수 있는가 하는 네, 문제를 네. 생각한다면 네. 물론 이제 그 범위라든지 그 속도감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도 서서히 다문화권으로 다인종권으로 서서히 그렇게 진입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해서 서로 간의 경험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또 좀 더 나은 목회적 방향을 선교 방향을 그렇게 좀 네.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그 미국의 지금 신학교들이 사실은 좀 미국 신학교도 이제 좀 퇴조하는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우리 한인들이 영어가 물론 되면은 가서 공부도 하면 좋지만 또 안 될 경우 우리 미주 장신 같은 우리 한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인으로서 네. 일단은 한인 신학교죠. 미국 안에 있는 한인 신학교인데 네, 제 네. 앞으로의 바람은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1세와 1.5세와 2세가 함께 네. 공존하는 그런 학교가 되길 원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말이든 영어든 네. 그렇게 해서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는 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그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도 함께 공유해서 어느 문화권에 가더라도 선교가 가능한 목회가 가능한 그런 교육자를 양성해야 된다 신학교가 앞으로.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신학교가 가면 갈수록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신학교가 약간 이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면 네. 우리 한국 신학교들 이 미주에 있는 한국 신학교들의 추세는 지금 동향은 어떤가요? 한국 신학교도 지금 그 신입생 유치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도 좀 많이 좀 그런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총장으로서. 네. 그래서 그 신입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네.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거냐 하는 것도 앞으로 학교가 전략을 세워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계속 이 상태로 그런 상황 트렌드가 그러니까 경향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다. 그것은 지극히 나쁜 방법이고요. 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디딤돌 삼아 가지고 학교와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음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 심령, 마음의 상태는 점점 공허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할 일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복음이 아니고 성서에 기초한 그러한 복음을 좀 전하면 오히려 공해졌던 사람들 현대인들의 마음이 교회로 많이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미주 장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그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다 이 교민들이시죠? 거의. 주로 그 전에는 유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퍼센티지가 네. 최근은 로컬에서 많이 옵니다. 네. 지역 사회에서. 네,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든지 사역을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션 필드나 그 목회 필드가 사실은 미션 필드는 많이 지금 개방돼 있죠. 뭐 네. 갈 곳은 참 많은데 네. 목회 현장은 사실 좁죠. 네.
어떻게 생각 포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특수화하느냐. 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김성 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수 목회. 네. 네. 사실 세분화된 목회 현장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타겟팅 해가지고 귀한 인재를 보내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보다 이민 목회 현장과 다문화 현장에 맞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5가지 비전은 사실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제시했던 겁니다. 네. 5번째 그 이중 언어 교육도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우리 총장님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했는데 좀 총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 미주장신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니까 좀 더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제 소개를 해드릴 만한 거는 사실 없고요. 네. 다만 저는 그 여기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본의 아니게 네. 머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학 공부한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되는데 제 전공 분야는 신약학이고 네. 스페셜티 특히 더 전공 분야는 바울 신학 쪽입니다. 네. 바울 신학을 왜 제가 전공하게 됐냐면 본래는 제가 뭐 복음서도 관심이 있는데 복음서는 좀 정적이라고 한다면 바울 신학은 굉장히 그 액티브하거든요. 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다문화 공간 속에서 그레코 로마 사회를 종횡으로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니까 오히려 교회 현장이나 미션 필드에 네. 바울을 연구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네. 바울을 연구하게 됐고 제 지금 아이들은 큰 아이가 지금 남자아이고 지금 대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아유, 그렇게 됐군요. 예, 막내가 네. 여자아이인데 네. 지금 11학년 올라가고요. 네. 예, 그렇게 제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우리 총장님 뵈니까 아주 푸근하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총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신학교 총장님 세대보다는 사실은 차세대 총장님이라고 저는 차세대라고 하지 않고 낀 세대라고 하죠. 그러시군요. 예, 이 세대도 저 세대도 아닌 낀 세대라고 저는 제 네. 스스로 그렇게 불러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소망이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 좋은 비전으로 그 5대 비전과 또 선교 지향적인 신학 교육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이민 사회, 다중문화 또 다인종 사회에서 정말 적합한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선교사님들이 좀 공부를 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 케이스도 있으시죠? 선교사님들. 지금 저희 학교가 가을 학기부터 네. 올 가을 학기부터 원격 강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그렇군요. 강좌가 시작되는데 단 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100%는 아닙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인가 기관이 그걸 전체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체 강의의 49%만 그 온라인 강좌로 가능하고요. 네. 나머지 51%는 오프라인, 다시 온 캠퍼스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시다가 미국을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캠퍼스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그 네. 두 가지를 같이. 그럼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공연- MDB하고 예, MD와 BA가 더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데 가능하군요. 이번 가을 학기는 MDB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 4개 과목을 지금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MDB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선교 현장 네. 가면 네. 그 새로운 어떤 신학 사상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음. 네. 그러면 아주 좋은 강의를 그 오퍼를 지금 하고 계시는 예, 거군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자랑을 한다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학적으로도 네. 인격적으로도 네.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어느 정도는 다 구비된 그런 분들이 저희 학교 오셔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그분들. 네. 예. 자,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그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MDB를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거나 그럴 때는 49%까지는 현장에서 배우실 수 예, 있고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51%는 여기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51%는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러면 남은 기간이 될까요? 공부하시게 보통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반 정도. 네. 빠르게 하면 1년.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기제이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 학기가 주축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인텐시브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름 계절 학기하고 겨울 계절 학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쿼터 비슷하게 돌아가요. 네. 모든 그 학사 운영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안식년을 얻어서 오시면 그러면 되겠군요. 가장 좋죠.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영어 교육도 좀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학교의 건물이 두 동인데 네. 저쪽 동이 지금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동 큰 하나의 방을 랭귀지 랩을 이번 가을 학기에 만들려 그래요. 그렇군요. 그게 붓을 만들어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이란 그 훈련을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부터 해서 네. ESL 과정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네. 네. I-20가 다 그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 ESL 과정 학생들도 우리가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랭귀지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좀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온라인으로 공부 먼저 하시고 안식년을 얻으셨을 때 와서 마무리를 하시고 또 여기서 그 영어를 또 다 준비해 가실 수 있고, 네. 또 뭐 소정의 장학금 제도도 있으시겠죠? 장학금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학교의 네. 이미지가 저 총장 입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네.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장학금으로 후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네. 장학금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후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퍼센티지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혜택을 드리고 있고 선교사 지원한 장학금이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남가주에 있는 미주 장신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이상명 총장님 오늘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혹시 MDB 공부가 더 필요하실 때는 이 학교로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ptsa.edu.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무리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좀 사실 방송을 하게 됐을 때 좀 부담이 됐는데 우리 김선 교사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아주 그냥 잘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주 신나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나누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방송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 선교사님들하고 미션필드를 다 네트워크하는 그런 방송국인데 저도 앞으로 후원하겠습니다만은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좀 후원하셔서 이 방송국이 잘 운영되고 또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사실은 김성교 선 하셔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신 우리 미주장신을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